시켜. 법대로 해. 변호사님, 오늘 지금 다루는 사건은 변호사님이 이야기해줄 내용 저 궁금한 거 많아요. 아, 많으세요? 네. 이거 지금 타이틀 보면 약간 뭐 이런 일이 있어. 기분이 안 좋아요. 타이틀 보면 해외여행 다녀와 성병 옮긴 남편 추궁하자 버럭. 이혼 사유 될까? 아, 어때요, 변호사님? 아내 몰래 해외여행을 갔다가 성병을 옮겨온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까? 요거 관련된 지금 내용이에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네, 이 사연자가 네네. 남편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좀 힘들어 한 뒤에 본인 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네네.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네, 거네요. 시어머니가 네, 돌아가신 거죠. 마음 정리를 위해서 태국 여행 가겠다라고 해서 다녀오라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틈만 나면 상의도 없이 여행을 떠났대요. 뭐예요? 뭐 엄마 이제 돌아가신 거에 상심해서요? 뭐 본인의 말은 그렇겠죠. 그래서 네. 이제 네 번째 갔을 때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번이나 또 간 거예요? 네.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뭐 또 좀 달래주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병이 옮은 거죠. 이 사례자분께. 부부관계 하다가 성병이 예. 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남편도 약을 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남편한테 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네. 아내분이 만약에 뭐 다른 사람과의 어떤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면 어디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은 나는 모른다. 예. 너한테서 시작된 거 아니냐. 이제 예? 남편의 주장인 거죠. 역지사지 했단 말이에요. 네. 자기는 결백하다 이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 밖에서 먼지 타고 다니는지를 모르겠다. 뭐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하는 당사자의 거예요? 주장은 그래요. 당사자의 아. 주장은 이제 그렇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래놓고 태국으로 또 갔다면서요. 네, 가고 이제 더 문제는 생활비도 안 주고. 와, 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혼 사유가 되냐라는 예.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이건 물론 이제 아내분의 어떤 일방의 주장이니까 뭐 실제 관계는 모르죠. 실제 사실관계는 우리가 모르지만 만약에 그냥 이제 이걸 전제로 놓고 보자면 지금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가정이 있는 자녀까지 있는 이 지금 성인 남성이 그래요. 그럴 수 있어. 뭐 성인 남성이든 가정이 있는 사람이든 부모님이 이제 뭐 소천하시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상심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정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해외여행을 그 이후로 수차례 이제 간 거. 그 가기만 했어도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여행 갈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심증이지만 지금 성병 물론 거기에서 이제 부적절한 뭐가 있었으니까 뭐 이제 그 성병에 걸리게 됐겠죠. 남편은 약을 먹고 있다고 하니까 이미 그걸 또 아내한테 옮겼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또 그것만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비도 안 줘요. 그리고 네가 어디 밖에 나가갖고 지금 올마온 거 아니냐 지금 막 이런 태도를 보이고 네.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이혼 사유 되나요? 변호사님? 제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모든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해요? 증거. 그쵸. 증거. 증거예요. 어. 이 경우에 만약에 이 남편이 외도에 의해서 이런 병을 감염시켰다고 네. 한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네. 그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민법 840조에 규정이 돼 있고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네. 그리고 악의적 유기, 네. 부당한 대우, 네. 그리고 뭐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네. 그리고 기타 가장 뭐 많이 얘기하는 성격 차이 같은 그 외 중대한 사유, 혼인 그게 관계를 5번째? 지속할 수 없는 그 외 기타 중요한 사유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외도로 인한 결과가 확실할 때에는 당연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사유는 된다는 네. 거죠. 근데 다만 입증이 중요한 거죠.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남편으로부터 걸렸다는, 네. 이 남편이 외도에 의해서 걸렸다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이 증거를 어떻게 수집을 하겠어요? 그러면 박사님 같으면 그거 어떻게 수집을 해야 돼요? 일단 약을 먹고 있다고 했어요. 이 남편이. 그러면은 그 시점이 시점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남편이 언제 병원을 가서 가서. 처방을 받았는지, 그게 여행 시기와 어떻게 맞물려 떨어지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재판상 이혼 사유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네. 이혼이 가능해요. 그리고 위자료까지도 청구를 할 수 수가 있어요? 있는 거죠. 귀책 네. 유책 배우자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뭐예요?
그 뒤로는 생활비도 안 줘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 생활비도 안 줘요. 생활비를 안 주고 계속 여행을 다녀요. 왜 뭐 지 혼자 그러려면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거 그쵸. 아니에요? 네. 부부간에는 부양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부부 쌍방 다 가지고 있어요.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고 남편도 부부 아내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고 예. 뭐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에 대한 부양 의무도 있어요. 동거 가족들에 대한. 예. 근데 만약에 이런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는 예. 유기에 해당돼요. 악의적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네,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같이 산다고 유기가 아니냐? 아니에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부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비를 주지 않고 뭐 생활이 되지 않게 만든다면 이것도 악의적 유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 또한 당연히 이혼 사유가 돼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이 악의적 유기의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그러면 예. 외도는 그 입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외도의 증거의 입증이 중요한 그럼요. 거고 예. 유기도 물론 그건 입증이 돼야 네. 되겠지만 일단 좀 기간에 따라서 그게 그쵸. 좀 어떻게 달라질 예. 수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생활비를 안 주는 것 자체가 악의적 유기에 해당될 소지가 크지만 이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렇죠. 약간 그런 정도에 따른 또 예, 차이도 예. 있죠. 그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남편 300만 원 벌고 아내도 300만 원 버는데 남편이 300만 원을 안 줘서 정말 살아갈 밥을 못 먹어요.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말이 안 네,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유기의 정도가 좀 그렇죠. 경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네네. 뭐 자녀가 지금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녀 애들 양육하느라고 바깥 활동을 경제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경제 활동은 남편 네가 전담하고 나는 양육에 전담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돈을 안 준다. 네. 이렇게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 그쵸. 있죠. 그리고 뭐 지금 오히려 네가 바람핀 거 아니냐 막 적반하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화나는 포인트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것도 만약에 이런 의심을 정말 막 계속해서 말도 안 되게 막 우기고 괴롭히고 오히려 자기가 막 더 그런다면은 네. 부당한 행위, 부당한 대우에 그렇죠. 당연히 해당될 수 있죠.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뭐 여담이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 제일 중요한 게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예. 위자료의 문제일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남편한테는 유책 사유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지금 예. 벌써 3가지 얘기했죠. 그쵸? 이 중에서 뭐 한두 가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남편 측의 유책 예. 사유로 지금 혼인이 파탄이 만약에 된다라고 할 때 예. 이건 사실 원칙적으로는 위자료의 문제지 재산 분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를 하는 거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네네네.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를 하는 거고 재산 분할은 재산 분할인 거예요. 별개지만 예. 생각보다 많은 케이스에서 이런 유책 배우자의 유책 정도를 재산 분할의 기여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이 이제 전업주부고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지속했다라고 하면 보통 한 40%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네. 그거죠. 재산 분할에서 딱 그 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은 기여도, 재산의 예. 증식에 대한 기여도인데 이제 이거랑 잘 자잘못은 별개잖아요. 별개인데 근데 요걸 요렇게다 조금 만약에 한다라는 40% 거죠. 인정이 된다 기여도만 봤을 때라고 했는데 이 남편이 도저히 너무 막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개차반이에요? 정도로 네. 막 이 혼인 파탄에 네. 거의 80~90%의 기여를 했다. 혼인 파탄에. 파탄에 그러면 이제 이 아내의 기여도를 조금 더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실무적으로는 약간 그런 것도 있다는 점을 조금 실질적으로는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반영이 원칙적으로는 별개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보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삶을 사는 우리 이 삶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네. 만약에 남편이 뭐 기여도에 뭐 하는데 뭐 40년 해갖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그 사는 동안 집 밖에 나가서 할 거 다 하고 아내 속썩이고 뭐 하고 건물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많은지 뭐 건물은 있고 거기 자기가 번 돈으로 여기 관리비 다 하고 해도 그 신경을 안 써. 그 아내가 막 그거 주구장창 늘 신경 쓰고 했다. 집에 딴짓거리 하느라고. 그러면 기여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기여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때문에 이 남편이나 뭐 아내 한 유책 배우자 때문에 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됐으면 당연히 조금 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사실은 가정폭력도 우리 그냥 막 뭐 때리고 뭐 이제 이것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정폭력도 종류가 있죠. 일단 대표적으로 신체적 가정폭력. 그리고
부부 간에도 성적인 부분에서 폭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서적인 부분. 그쵸. 뭐 막 쌍욕을 한다든지 막 인신 공격을 한다든지 비하한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경제적인 그 학대도 이거 가정 폭력의 범주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게 뭐 그런 거 안 하고 경제권도 안 줘. 밖에 나가서 일한다니까 그것도 안 된대. 그럼 지가 돈을 줘 그것도 안 줘. 이렇게 하는 거 다 학대거든요. 네. 전 그래서 이거 다 가정폭력의 범주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혼 소송할 때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요. 음. 그리고 이제 특히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좀 입증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게 네. 너무 늘 답답한 문제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또 생각해보면 그렇죠. 누구한테나 역으로 또 억울한 의심을 당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의심이 네. 또 의처증이나 의구증이 네, 네.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저 갑자기 문득 아까 변호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부양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방이 경제 활동을 하고 일방이 어떤 그 가사를 전담을 한다 네네.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일방이 그 어떤 그 생활비를 이렇게 주는 것, 부담하는 거는 이제 부양 의무에 해당이 될 수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럼 가사 활동을 하는 이 일방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죠. 속된 말로 마누라가 밥도 안 차려주고 장도 제대로 안 봐요. 집도 막 집구석도 더럽게 해놓고 빨래도 안 돌리고 애도 안 돌본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난 이 여자랑 못 살겠다. 막 이런 얘기. 그러면 실제로 가사를 전담하는 그 일방이 그런 어떤 생활의 어떤 질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수준으로 네. 가사 업무를 하는 것도 부양 의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부양 의무라고 하면 뭐 아이들을 뭐 부양한다든지 혹은 남편 가족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로서 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사실 좀 달라요. 이게 사건마다? 그냥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들어가는 게 합당한 경우도 있고, 예. 근데 보통 부양 의무 위반으로 하는 거는 뭐 반복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가출. 그래요? 예, 막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악의적 유기, 뭐 그런 걸로 해당이 많이 되고, 보통 뭐 이 집안일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개개인마다 이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다르죠. 때문에 이게 일종의 성격 차이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중대한 사유로 가는 경우도 좀 있죠. 그래서 문득 우리 뭐 요즘은 아마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 양성이 거의 뭐 사회활동 하거나 가사활동 하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네. 요즘은 뭐 여자도 그 밖에서 돈 벌고 남자도 집에서 뭐 가사 이런 거 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 뭐 밥도 안 차려주고 뭐 애도 제대로 안 키우고 집도 청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나 저 여자랑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진짜로 이혼 막 할 때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데 애도 제대로 케어를 안 하고 뭐 집안일도 전혀 안 하고 당연히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되죠. 재판상 이혼 그쵸. 사유가.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양 의무 가사를 하는 그 입장에서의 일방의 부양 의무는 뭘까가 문득 궁금했어요. 근데 이게 부양 의무라고 할 때 이게 뭐 확실한 유기가 확실하면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정도? 성격 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통 기타 중대한 사유로 많이 포함을 시키고 합니다. 기타 너무 애매해요, 변호사님. 보통 우리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할 때 기타 중대한 사유에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이래서 성격적으로 나를 괴롭혔고 내가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런 사유들은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많이 들어가요. 기타 중대한 네. 사유 어렵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간 이 너무 어찌 모르겠어요. 이게 아내분의 주장이 다 맞다면 이거 되게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뭐 병 감염시킨 경우 얼마 전에 그 되게 유명한 유튜버 있었잖아요. 약사 유튜버. 네네네네. 그 자기가 네, 그런 네. 병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얘기 안 여성, 하고 뭐 아무런 그 조치 없이 그렇게 해서 막 옮긴 네. 그런 경우는 이거 상해죄에도 해당이 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다 맞아요. 이게 낫지 않는 바이러스 전파한 경우여서 네. 그건 상해죄에도 해당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쪼록 이분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혼 내용 관련해가지고 우리 사연이랑 이제 우리 변호사님 좀 코멘트를 들어봤어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